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8월 16일 아침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아침 6시. 어제가 2019년 8월 15일 1945년 8.15 해방 74주년이라 74주년 경축사 대통령 경축사 그것도 뭐 독립기념관에서 처음으로 했다 하는 독립기념관은 3.1절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인데 3.1절 기념으로 있었던 것이 독립기념관인데 8.15 해방을 독립기념관에서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그 말을 경축사에서 그 말을 했어요. 사실 경축사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어제 아침에도 긴장되게 이걸 한번 참 바라봤는데 대통령의 경축사 다양한 경축사들이 뭐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죠. 그건 대부분이 경축사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정도만 보고 뭐 저런 것이 있었겠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어제는 제가 저녁에 유튜브에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갖고 도대체 경축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제가 그 본문을 찾아서 문문이라고 올려져 있는 걸로 있어서 한번 다 읽어보려고 그랬어요. 어제는 유튜브에서 일단은 텔레비전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그 내용을 멘트로 보면은 그 방송에서 나오는 멘트만 보면은 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이 문장이 문구죠. 문구가 4번인가 3번인가 거듭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경축사에 무슨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오는 이런 경축사가 있나. 그래서 유튜브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직 경축사는 읽기 전에. 그래서 경축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해만 하려고 넘어갔는데 유튜브에서 이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걸 뭔가 이벤트를 잡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들도 유튜브 진행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한번 읽어줘야 되겠다고는 그 유튜브가 이름이 뭐죠? 여자가 하는 건데 그 뭐야 따따붙다
배성희 변호사의 뭐, 그러고 또 한 사람, 남자하고 같이 하는데 뭐, 따따붙다 해갖고 하는, 나오는 그 내용을 하면서 읽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못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다가 뭐, 멘트를 자꾸 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 경축사가 들어도 그 사람들이 읽어주는 걸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축사에 나오는 표현인가? 무슨 지역 나오고 무슨 처녀가 하던 처녀가 뭐 기술자가 돼가지고 뭐 안 되면 도무지 뭐 설명이 앞가 나오는 한 문장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앞에 나오는 문장하고 뒤에 끝을 마무리 짓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어디 뭐 공상으로 지어내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이 도대체 이 연설문이 경축사 내용이 어떻게 됐길래 이래 됐느냐 싶어서 그래서 찾아본 거죠. 내 평생에 대통령 경축사, 대통령 담화문, 대통령 뭔가 나타나는 표현에 찾아보기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근데 읽다가 한참 내가 읽다가 내가 못 읽어. 입이 버벅거리고 그럼 이게 도대체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싶어서 뒤로 쭉 훑어보니까 너무 많고 남은 것도 너무 많고 읽은 것도 읽으면서도 아무 내용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접어버렸어요. 맨 뒤에 나오는 문장쯤에서 맨 뒤에 쯤에서 나오는 내용이 한 서너 줄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그렇더라고. 일본이 지금이라도 화해하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면은 우리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이 경축사 내용을 이래 보면서 참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언어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어느 하나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뭐 대통령이 앉아서 국무회의를 하는 거라든지 또 국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이런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시간에 국가가 일어나는 사건하고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이런 거 논평을 적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대통령 경축사를 이래 보는 거나 진실이 없다. 철저하게 거짓말하고 있다. 그게요, 제 인상이에요.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 언제부터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은 지금은 딱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조정하는, 대통령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담화문 자체도 그렇지만, 경축사 자체도 그렇지만은 행동하는 모든 것, 이런 게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고 뒤에서 조정되어 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최순실이 연설문 참고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전국을 이렇게 난장판이 만들었다는 그런 식으로 빌미를 내는 거하고 비하면은 지금 대통령 이번에 그 경축사 내용을 보고 어느 국민들이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냐 국가의 정상이냐 이거를 이야기한다 하면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요 차라리 일자 무식해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적어놓은 거 이거 그래도 대통령 경축사니까 넘어가지 이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초등학교를 나오고 한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요 그거는 용납 못하죠.
어지간한 거는 좀 이래 해석하고 성경을 이래 많이 보던 사람이라니까,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거는 무엇을 지향을 하고 있다는 거는 금방금방 파악이 되는데, 여러 문장을 거치고 수많은 문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다른 말이 하나 나온 거 있죠. 2045년? 2045년에 그랬지, 2045년. 2045년이 되면은 남북이 통일될 거다, 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그 표현을 볼 때는 제가 왜 2045년이냐. 우리나라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1980년 5.18 사태, 그 다음에 2012년, 2014년, 30년 단위로 넘어오는 이 전쟁사에 딱 맞으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45년은. 딱 그 연대라고. 제가 그래서 2050년, 2040년, 요 주반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45년 이야기하면서 남북이 통일될 것인데 하고는 우리는 지금, 6천만, 7천만, 이제 8천만 경제 인력을 가지고 자립이 가능한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이런 문맥으로 흐르는데 지금 일본이 경제 제재가 지금 이달 28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행이 됩니다. 언론 대상이 아니고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나눴고 일본이 다시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대화를 하겠다 하면은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에게 이거 다 경축사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하고 너무너무 맞지 않는 거짓말을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이런 정황에 텔레비전 뉴스를 나온 거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황, 그것도 유튜브가 바로 오전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해놓은 걸 우리는 녹화인 걸 이미 지난 걸 갖고 봤는데, 녹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광화문에 지금 문재인 하야 국민 서명운동 해갖고 국민 걸기 대회를 해서 지금 현재 참석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하고 지금 뉴스가 막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튜브에서. 그런데 방송에는 일절 그 사람들이 집회 관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그만큼 모였다 가면 아니 공영방송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대낮에 모였는데, 밤도 아니고 대낮에 모였는데 그것을 방송 안 하고 넘어간다. 어디가 거짓말인지. 유튜브로 해서 지금 경축사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사람이 잘못됐는지, 100만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막 부풀려서 100만이라 하고 이래 하는 건지, 그러면은 100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안 해주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 서명운동, 지난번 8월 5일, 6일, 7일 날 구미 제일교회 집회 참석하러 가니까 한쪽편에 입구 쪽으로 해서 별도로 천막 하나 치워놓고 문재인 하야 걸기대 소식 알려주면서 서명운동 반대하더라고요. 어쨌든 대충 서명운동 했죠. 대통령이 이래 가면 안 된다, 하야해야 된다. 스스로 하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스로 하야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김정은이가 스스로 미국 대통령하고 핵 문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잘못했다 하고는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 그거 같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이 대통령 돼갖고 한 사람이 국가 원수가 돼갖고 국민들 하여금 이렇게 고통, 이렇게 나라를 뒤숭숭하게 흔들어 나고 있는데 본인이 입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절대로 그 앞에도 절대로 보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만큼 국민들을 뒤숭박숭으로 만들어놓은 것만 해도 이게 뭐 보통 일이라고. 앞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아마 본인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남북의 통일, 말은 2045년 통일된다 하겠지만은 자기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북한에다가 김정은이한테 자기 아들뻘 정도 되는 그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그 몽상. 말은 2045년 광복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는 지금 꿍꿍이는 당장의 1년 안에 나라를 지금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거짓말 투성이, 말끝마다 거짓말이고 책임은 전부 다 국민들한테 다 넘겨버리고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 자체가, 문재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현재 대통령 된 그 위치는 박근혜로부터 끊어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흐름에 문재인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문재인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요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문재인의 대통령 행보처럼 이런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에서 하야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겠다. 김정은에게도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김정은의 신상에도 좋다. 이런 내용이 같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자세가 같단 말이에요. 적어도 남북이 통일되는 것에는 이렇지 않는다면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언제 뭐 참 전쟁이 일어나고 억지로 남에 의해서 억지로 통일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상에 정말 붙잡을 수 있는 건 한글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참 미래가 암담한 그런 추진, 그런 걸 참 추정하고 있는데 그저께 밤늦게 반 2시간 이상 된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정승상의 그 텔레비전에, 정승산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불법은 안 된다 하는 그 내용, 2천만 국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요 남한 백성들 알아야 되는 남북 통일이 되어지는, 앞으로 되어진다면은 바로 북한에서, 지난번에는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바란다 하는 그 내용 그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2천만이 하나님이 오시길 바란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남북 통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남한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8.15 2017년 8월 2019년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 남북 통일은 분명히 된다. 누구 때문에 되느냐? 북한의 2천만 국민이 바라기 때문에 되는 거고, 어떤 바람이냐?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란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또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저께도 잠깐 했는데, 메시지, 우리가 남한 백성들이 참여해야 될, 남북 통일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참여한다는 거는 근거, 농협 237075 52 071 505
박상학 계좌 앞으로 어쨌든 남북 통일에 대한 본인의 염원을 송금함으로써 표시를 해요. 한 달에 뭐 1,000원을 하든지 5,0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매달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이 참여해야 돼. 남북 통일. 저도 메모지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언제부터? 남북 통일 국민 회개운동. 이게 바로 국민 회개운동의 하나의 연석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시간에 적어도 일정한 시간 동안은 이 박상학 씨의 계좌를 제가 진짜 좀 크게 써가지고 이걸 들고 있을 거예요. 남북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남북 통일은 2천만 북한 주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바란다는 거, 그 고백 때문에요. 남북 통일은 되어진다. 그리고 2045년까지 갈 것 없고 불운간에 어느 형태로 나오든지 어제 있었던 8월 15일 날 문재인이가 그렇게 말했듯이 남북의 통일은 갑자기 온다. 갑자기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 준비.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요, 이 구자에 입금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야 돼. 북한 주민 2천만이 한꺼번에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중에서 어느 계층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가, 이 일이 시행되어질 것인가. 저는요 분명히 장담합니다. 2019년 8월 5일 날 있었던 구미 제일교회에 있었던 그 북한 탈북자 중에서 선교사가 되었던 장혜정 여자입니다. 여자. 그 간정 제가 유튜브에 이미 올려놨어요. 장혜정이라는 이름을 치보면은 그 간정이 나와요. 장혜정 선교사 2017-10-1015 그룹입니다. 1015 그룹 0511입니다. 051 장혜정이로 해갖고 검색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나올 거예요. 70인 1015 그룹 051 그리고 052, 053, 054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또 탈북자 김북한 선교사가 있어요. 김북한도 치보면은 그것도 드러나야 돼요.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도록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니까. 오래전부터 하셨었다니까. 그리고 북한의 2천만 국민들에 대해서 대표로 장혜정의 여자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봐요. 그거 듣고 아무 감동이 없다. 대한민국을 떠나요.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남북 통일돼갖고 뭐 돈 벌고 하는 이런 기대,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문에 있다가 발표 죽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기대를 안 하고 그런 어떤 그런 걸 가지고도 남북 통일에 대한 감동을, 그러고 박상학 씨라고 하는 이 사람 앞에 돈 한 푼 안 보내고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 날강도지, 날강도. 매국노. 여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자들이 북한에 이 3.1운동 같은 거예요. 1919년에 교회 한글 여자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919년 3.1운동은 전 세계 인류에게 보여주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이 100주년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야. 3.1운동, 1919년 3.1운동, 1445년에 훈민정음 발표, 중국과 달라. 전 세계 사람들이요
중국과 다르다 하는 이 내용을 이걸 또한 백성들이 쓰는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연결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요 다 수용할 수 있는 백성들이 쓰는 말이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접근해도 돼요. 대한민국의 한글이 왜 나왔느냐? 중국하고 다르다. 자기 나라 쓰고 있는 전제 말이 어떻게 다르냐? 중국하고 다르다. 중국하고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상형 문자라고 하는 이거는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만드는 글자가 그림이 글자가 되어 있는 어느 나라에도 적용하기 힘드는 제일 피해자가 일본이라. 중국의 상형 문자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나라가 일본이라. 비슷하게 따라가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입장이 있다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훈민정음할 때 고백한 것처럼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장차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언어를 한글을 시켜야 돼. 한글을. 이제 뭐 13억 인구가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요. 각 나라로 아주 조그만 나라를 해봐도 우리나라보다 큰 거예요. 중국의 한 성 단위로 만약에 쪼개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보다 남북이 합친 인구보다는요 중국은 훨씬 커요.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국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이 13억이에요. 14억인데 13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8개인가 6개로 쪼개집니다. 지금 성 단위라면 13개로 쪼개져도 1억이에요. 1억. 1억 단위로 갖고 한글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이런 것 전 세계 인구에게 한글을 만들어야 돼. 한글을 사용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책임이 이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을 사용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한글을 왜 하나님께서 중국까지 한글을 사용하게 되는 이 이유가 있느냐. 이 창세기 11장으로 가는 거죠. 창세기 11장. 전 세계 언어의 구음이 하나인 그 시대로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 이스라엘조차 한글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한글을 쓰시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이라는 이 존칭을 써야 되는, 아주 이거는 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한글의 위치가 있다.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북한 주민들이 남북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란다 하는 이 고백, 남한에 있는 꼭두가 씨와 같은 대통령을 세워놓고 뭐 2045년 남북 통일 이런 거에요 현혹돼서는 안 되죠. 빨리 대통령 하야시켜야 돼요. 본인에게도 그게 유리한 거고 그게 안정된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전국 진행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김정은이로 하여금 미국한테 바로 항복될 수 있는 시기에 문재인이가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뻗대고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